여러분의 팀에서는 진짜 솔직한 의견이 오가고 있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에서는 실수를 숨기지 않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낼 수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많은 리더들이 잘 해보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왠지 내 의도와는 다르게 팀원들이 반응하는 것 같다면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착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리더가 자주 빠지는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착각 5가지와 진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착각 1. 갈등은 피하는 게 좋지.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그건 그냥 넘어가자. 혹시 우리 팀에서 이런 말 자주 나오진 않나요? 겉으로 보기엔 다들 서로 친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여요. 회의를 할 때도 의견 충돌도 별로 없고 다들 잘 따르는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막상 결정된 방향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팀원들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심지어는 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팀원들도 보입니다. 이런 팀의 문제 뒤에는 사실 갈등을 회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심리적 안정감이란 불편한 이야기, 다른 의견, 반대하는 목소리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팀이 건강한 팀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 조용한 이유가 말하기 두려운 분위기 때문이라면 그건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고요. 갈등을 회피하는 팀의 구성원들은 불편한 감정이 쌓여도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합니다. 당연히 어떤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결국 갈등이든 문제든 불만 터질 때까지 방치하다가 폭발하고 나서야 뒤늦게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건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에요. 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면 위로 꺼내서 확실하게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하는 거겠죠. 건강한 팀은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불편한 이야기일수록 더 세심하게 꺼내려고 하죠. 갈등은 피하는 게 좋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리더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논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팀이 함께 더 잘 일하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팀원들에게 말해도 괜찮구나, 내 의견도 중요하게 여겨지는구나 라는 신호를 전해보세요. 그게 가능해지는 순간 조용했던 회의 테이블에 진짜 대화도 시작될 거예요. 착각 2. 나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열려있는 리더야. 팀원들도 날 좋아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리더분들 많죠. 그런데 팀원들은 정작 리더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열려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은 리더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상사이기 때문에 늘 호의적으로 대해야 하거든요. 우리 팀의 심리적 안정감 수준은 팀원들의 이야기 횟수보다는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도 실제 내용에 알맹이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팀원들이 본인의 의견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권위적인 말투, 반응 없는 표정, 미묘한 눈빛, 이런 작지만 강한 신호들이 팀원들에게는 말 걸지 마 혹은 딴지 걸지 마 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실제로도 열려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면 팀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이 결정에 대해 다른 생각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반대 의견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리더가 먼저 자신의 실수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착각 3번째. 실수해도 괜찮아. 난 다 이해해.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말 리더로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행동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막상 누군가 실수하면 좀 눈치 주고 따로 불러내서 혼내고 보고서까지 쓰게 하진 않나요? 팀원이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괜찮은 척 했지만 결국 그 팀원을 따로 불러서 표정이 굳은 채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진짜 좀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요. 심지어 다음 회의에서 그 실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서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죠.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정작 이 행동은 안 괜찮다고 티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팀원들은 리더의 말보다 행동에 담긴 의미를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언행 불일치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팀원들은 이렇게 느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진짜 실수하면 큰일 나겠다. 괜히 실수했다고 말했다가 찍힐 바에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점점 침묵하고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팀 문화가 점점 실수를 감추는 모습으로 바뀌면 결국 심리적 안정감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정말로 실수를 받아들이는 조직은 실수를 했을 때 탓하지 않고 함께 배우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먼저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의 방식인데요. 누구 탓이고 또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면서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드는 질문 대신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주는 질문을 하면 좋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건 뭐지? 다음번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물론 실수에 대한 책임은 필요해요. 책임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팀의 분위기와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수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착각 4. 피드백 안 하거나 확실하게 하거나. 이번엔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리더분들이 피드백을 두고 두 가지 중 하나의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는 상처 줄까봐 피드백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피드백 줘도 될까? 라고 말하고선 사실은 평가와 자기식의 판단을 던지는 경우예요. 먼저 첫 번째 상황부터 함께 생각해 볼게요. 혹시 팀원에게 피드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여 그 피드백이 상처를 줄까봐 망설이진 않으시나요? 말했다가 분위기만 괜히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괜히 기분 상하게 할 바엔 하지 말자.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뭐 나중에 본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참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피드백을 상처, 기분, 감정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주는 피드백이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달받은 사람도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 조직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조직일수록 오히려 이런 피드백이 더 자주, 더 자유롭게 오간다고 해요. 왜냐면 그 안에는 이건 널 공격하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 나누는 대화야 라는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즉 피드백 자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우엔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개선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업무와 관련된 개선점은 누군가가 짚어주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피드백들을 밀어버리면 그 문제가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더더욱 위험한 건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말을 아예 안 하는 팀에서는 진짜 문제도 그리고 진짜 기회도 사라지거든요. 중요한 건 피드백을 무작정 피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잘 하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제대로 피드백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피드백 방식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을 통해서 피드백의 방식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 볼게요. 어떤 팀원이 회의 시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하지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주 좀 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리더인 여러분은 이 친구 때문에 오늘 회의 분위기가 좀 불편해지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 피드백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제가 예시 두 가지 들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땡땡씨는 회의 때 너무 자기 말만 해. 아마 땡땡씨 때문에 다른 팀원들도 엄청 불편했을걸? 땡땡씨 열심히 하려는 건 내가 알지. 잘 알지. 근데 우리 같이 가자, 같이. 혼자만 달리지 말고. 2번. 땡땡씨 회의 때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우리 팀 회의 분위기가 엄청 좋아. 다만 오늘은 회의 때 보니까 몇몇 팀원들이 말을 하다가 좀 멈추는 상황이 몇 번 보이더라고. 사실 나는 우리 팀 회의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회의가 되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다음 회의 때는 다른 팀원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여유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을까? 어떠세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피드백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저의 경우엔 만약 제가 1번처럼 피드백을 받는다면 왠지 좀 반항하고 싶고 묘하게 불쾌한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같은 주제더라도 이번처럼 피드백을 받는다면 왠지 좀 반성도 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이 똑같은 주제로 건네는 피드백이었지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적인 감정과 가치 판단을 섞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1번 피드백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말투도 좀 부드러워 보이고 칭찬도 하는 것 같고 이해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의 판단을 좀 숨기고 다른 팀원들도 불편해했을걸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방식은 사실 상황을 전달한다기보다는 평가에 가까운 말이 됩니다. 반면 2번 피드백은 오늘 회의 중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자신이 직접 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죠. 그리고 나는 우리 팀 회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더해 상대의 장점은 분명하게 인정을 해주면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제안까지 덧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가가 아니라 진짜 피드백처럼 들리는 거죠. 피드백을 줄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치 판단은 최대한 덜어내고 상대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결국 피드백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그동안 피드백을 괜히 서로 불편해질 바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오셨다면 먼저 피드백은 나쁜 것이라는 오해부터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방식만 조금 바꾸면 피드백은 충분히 우리 팀을 성장시키고 함께 더 나아가게 하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된 리더들의 착각, 그 마지막 5번째는요. 제가 현장에서 리더분들을 만나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근데 다들 너무 막 편해지면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일도 좀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과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과와 조직 문화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느껴집니다.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일수록 과정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일단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일에 집중도 하고 그래야 성과도 나오는 거지. 이렇게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일수록 생산성도 더 높고 더 창의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해도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팀 안에 생기면 팀원들은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과감하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가 배려, 이해, 여유와 같은 말들과 함께 쓰이다 보니까 왠지 성과와는 거리가 먼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신뢰가 쌓이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길 때 그제야 팀은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 심리적 안정감은 성과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성과 이 둘을 함께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 리더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들 그리고 그 착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고백하자면 오늘 영상 속에 등장했던 내용들은 모두 과거의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처음 리더가 됐을 때 이런 착각들에 빠져 있었거든요. 되도록 갈등을 피하려고 했고 피드백을 주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심리적 안정감과 성과를 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에게 그저 잘해주고 편안하게 대해주려고만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꺼내는 게 어려워지고 또 편하게 대해주려다 보니까 일을 시키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결국 수고스럽고 좀 불편한 일들은 전부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일할 동료들을 모았는데 문득 돌아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인 거예요. 지금 지치고 외롭고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어디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과연 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는 건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감에 정말 뭐라도 하기 시작했어요. 리더십에 관련된 온갖 논문들, 책, 아티클 이런 거 다 찾아서 읽었고요. 뭐 유명하다는 그런 해외 경영 잡지들을 구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괜찮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다 건너일지라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잘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저도 팀원들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타고난 리더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간 많이 헤매고 실수도 했던 거겠죠. 하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도 후천적인 리더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노력을 하는 만큼 아주 조금일지라도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걸 직접 느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배우고 낀 것들을 다른 성장형 리더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됐고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 어쩌다 리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 리더가 된 김에 잘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거겠죠? 그럼 우리 오늘은 일단 심리적 안정감부터 시작해봐요. 우리 팀의 심리적 안정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는 것부터가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어줄 거예요. 제가 만든 심리적 안정감 셀프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5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성장하실 리더님들 제가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